안녕하세요. 해피 아이백과 진행을 맡은 허연주입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년 주요 수술 통계 연보에 따르면요. 68만 9,919건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2019년 가장 많이 받은 수술 1위라고 합니다. 바로 이 백내장이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시는 건데요. 또 2015년부터 백내장 수술 건수 연평균 증감률이 8.8%로 정말 많습니다. 네, 이처럼 수술받는 환자가 정말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수술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는 지난번에 적절한 시기에 잘 받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환자분들이 직접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권유하시는 그 적절한 수술 시기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백내장을 수술할 때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딱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 시대 상황, 수술 방법, 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수술을 결정하는 시기가 달라지는데 가장 기본인 거는 환자가 불편하냐 아니냐를 따지게 되죠. 백내장이라는 게 6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긴 하지만 최근에는 40, 50대에서도 발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안 증상과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백내장의 정확한 증상 어떻게 될까요? 백내장은 일단 나타나면 우리가 수정체라는 게 변화가 돼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흐리다는 게 일단 기본적입니다. 그러니까 흐리다. 그 다음에 이제 시력의 변화가 나타나니까 침침하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눈부심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갑자기 시력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가까운 걸 볼 때 돋보기를 쓰고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까운 게 잘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먼데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복시를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백내장 형태에 따라서 증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환자마다 그 증상이 정도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꼭 내원하셔서 진료받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내장 진단이 의사마다 다 다를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백내장의 정의는 물론 수정체가 변하면 백내장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내장 하는 거는 그로 인해서 시력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을 때 우리가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전에는 백내장 기운은 있어도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통 임상적으로 정의하는 백내장은 아닌 거죠. 선생님께서 실제로 좀 환자를 많이 보셨으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아주 드문 경우긴 한데 그 복시를 호소하는 환자가 있었어요.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백내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백내장은 좀 특이해서 이 사람은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투명해요. 단지 그 매질에 굴절력의 변화가 와서 두 개로 보이는 거죠. 그것도 백내장이거든요. 수술하면 해소가 됩니다. 이제 그게 아주 드물지만 우리가 구분하기 이제 어려운 백내장의 형태인 거죠. 예. 네, 워낙 임상 경험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이 수술을 받을 때 환자분의 불편감 정도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예.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도 백내장인 경우가 있을까요? 백내장이 갑자기 나빠지면 누구나 다 불편을 느낄 텐데 서서히 나빠지면 이 눈이 내가 옛날부터 그랬나 보다라고 이제 인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많습니다. 또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면 백내장은 아직은 수술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연세가 많고 몸 상태가 안 좋으시고 치매기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몇 년 이걸 방치하다가 만약에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됐을 때 못 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권유를 합니다. 그래도 또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몸 상태가 안 되면 무리해서라도 한쪽만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쪽만 수술해서 보이면 생활이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뭐 무리해서 양쪽을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한쪽이라도 보면 생활이 가능하시니까. 그래서 연세가 굉장히 많거나 몸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에서는 그렇게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고령이시거나 또 기저질환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환자가 이 수술을 받을 정도의 준비가 돼 있나 이런 걸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수술이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부담이 좀 덜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몸 상태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몸의 건강 상태도 따지게 되고요. 당뇨가 뭐 있는 경우에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수술해 놓은 자체가
잘 아물질 않고요. 또 눈이 부었을 때 회복도 늦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의 전신 상태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또 사례들을 많이 보셨으니까요. 수술을 받으면 대부분 이제 시력이 좋아지긴 하지만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백내장 수술은 백내장 때문에 나빠진 것만큼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백내장 아니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나빠진 경우에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면 눈에 특별한 병이 없어도 예전부터 시력이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백내장에 의해서 나빠진 것만큼은 좋아지기 때문에 설령 완벽하게 호전은 안 됐더라도 백내장에 의해서 나빠진 부분만큼 호전이 되거든요. 보통 이제 환자들이 얼마나 좋아집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일단은 원래 상태보다는 좋아지긴 하지만 눈이 갖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시켜 주는 것이지 기능을 새로 창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네, 일단 환자의 몸 상태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의사분과 또 정확하게 상담하고 얘기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경험이 많고 좀 잘 해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실제로 우리가 수술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이 잘 진행됩니다. 경험이 많고 아닌 거의 차이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헤쳐나갈까라는 거를 이제 찾고 그걸 해결하는 게 차이지 실제로는 수술이 잘 된 경우를 보면 어떤 경우, 그러니까 경험이 뭐 많다 적다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수술을 정말 성공적으로 마친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백내장 수술할 때 의도하진 않았지만 백내장 수술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과의 선생님들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망막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이라든가 녹내장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을 이제 부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와서 협업으로 수술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조언을 구해서 수술을 어디까지만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수술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의견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다 보니까 쉽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오늘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선생님. 한 말씀 좀 짧게 해주신다면요. 백내장 수술은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의사를 믿고 그렇다 해서 또 의사 혼자 하는 수술도 아닙니다. 환자도 같이 도와주셔야 수술이 더 쉽고 빠르게 진행이 되고 결과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믿고 또 겁내지 마시고 적당한 시기에 수술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술 앞두고 있는 분들 의사 선생님 믿고요. 또 상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백내장의 명의 김병혁 선생님과 함께 수술 사례 얘기도 들어봤고요. 수술 잘 받는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네, 주변에서 워낙 많이 받는 수술이다 보니까 별로 위험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위험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병혁 선생님과 함께 다음 시간에도 이 영상 준비를 했는데요. 백내장 수술에 있어서 위험한 경우 어떤 게 있는지 실제 경험들을 비춰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도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가 병원이 함께합니다.